네,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첫 소식 대통령 문화체육 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극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문화체육 특보는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자리인데요. 예. 이 특보는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신임 특보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인 문화인이라면서 과거 장관직을 맡아 문화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만큼 K 콘텐츠 육성 등 문학의 현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유신임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문화특보,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지냈고요. 문화부 장관 재직 당시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시절에 TV에서 많이 보던 분이시죠. 자, 차관급 인선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의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의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또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새만금 개발청장의 김경한 국민의힘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상임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추 전 장관의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 군 복무 중에 휴가 미복귀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4월에 이 해당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를 사흘 연속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김 대위는 2017년에 추 전 장관 보좌관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서 연락을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이 김 대위는 조사에서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승인한 적 없고 보좌관과 한 번 통화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검찰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부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 씨의 군무 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내렸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군무 이탈 방조,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 검찰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이 지원 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이때 검찰은 전화를 받은 이 김대위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요. 반면에 추 전 장관 보좌관 측에서는 서 씨의 휴가 연장 위해서 연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서 씨 측이 무혐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대검이 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했더니 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이 그대로 났고요. 예. 결국 대검이 지난해 11월에 수사가 미진하다라면서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 내렸고 동부지검이 재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대위 물론이고요. 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 그리고 휴가 승인권자인 이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 다시 조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대위에게 연락한 그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당사자인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사 간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남편과 보험사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소송이 여러 건인데요. 오늘 예. 발표된 건 미래에셋과의 소송 항소심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아내가 만삭 상태로 남편이 운전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숨진 사건 예.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아내의 보험금 지급 관련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남편 미래에셋의 소송 항소심 결과 오늘 나왔는데 예.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가
남편이 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30억 원 상당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면서 미래에셋이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심 판결과는 좀 다른 거라고요? 네,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예. 2021년 11월에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예. 이 사망한 아내가 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 아내가 이 보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는지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좀 부족했고 모국어로 된 약관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아내가 약관 내용을 이해하면서 계약했다라는 남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많은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 다시 한번 정리를 예서서 사라진 분도 해드리자면 많을 거예요. 예. 남편이 2014년 8월에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고로 남편은 사망하지 않았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제 동승자였던 아내,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고 후에 살펴봤더니 남편이 20대 아내 앞으로 약 25건의 보험을 들었고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남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무죄를 확정받았다고요? 네, 사고 후에 남편이 이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자신을 수익자로 한 아내 보험 25건 가입하고 예. 또 아내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 남편에 대해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남편은 그때 업무로 인해서 21시간 이상 숙면을 하지 못해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1심은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2심은 남편이 이렇게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봤을 때 유죄로 판단을 해서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대법원이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고 결국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난 사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성매매 뒤에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을 A씨로 지칭하겠습니다. A씨가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이 성매매한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해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했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한 건데요. 네. 피고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를 했지만 이 무고 당한 사람은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비교가 가능하겠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정도가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굉장히 강한 범죄라고 봤는데요. 예. 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다면 피고인도 그만큼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피고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그때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두려워서 그랬다.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퀴즈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내는 이유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예. 자, 오늘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퀴즈는
최근 국토부가 종점 예정지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고속도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퀴즈와는 별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예. 관련 사업이 오늘 전면 백지화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 1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2번 서울 외곽 순환도로, 예. 3번 서울 내부 순환도로, 이 4번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입니다. 예. 이게 퀴즈를 제작진이 오늘 주셨는데요. 예. 이 노래가 제가 태어나기 전 노래더라고요. 예. 들어보고 공부하고 제가 왔습니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추첨 통해서 드리고요.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예. 저는 사실 잘 알고 있고 좀 부르기도 했던 노래인데 그거보다도 2부에서도 제가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예, 정답과 함께 출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요. 또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함께 보내주십시오.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영민한 뉴스 시간에요. 김영민 아나운서가 유인촌 전 장관이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에 임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신임 특보라고 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보는 유인촌 특보가 맞고요. 유인촌 신임 특보를 유신임 특보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